클럽이 두 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팻캣인데 거기가 이제 가장 오래됐고 유명한 재즈 클럽이죠. 여름 되면은 보통 관광객들로 꽉 찹니다. 한국인들 정말 많아요. 조금 들으시면 재밌으실 만한 게 아까 말씀드린 국립 바얀 몽골 빅밴드가 있거든요. 수준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몽골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마침 몽골에서 음악 교육을 교육하고 계시는 베이시스트 박한율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연주하고 작곡도 하고 지금은 몽골 국제대학교 음악교육과에서 섬기고 있는 박한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뉴욕 퀸스 칼리지 석사, 상명대학교 박사를 마치시고 또 2021년에 한국의 특급 연주자들과 함께 앨범 이퀄리티를 발표하셨습니다. 전통과 현대까지 폭넓은 스타일을 아우르며 서울 윈터 재즈 페스티벌 등 여러 무대에서 또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몽골까지 진출하셔가지고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음악교육학과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음악교육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몽골에서 피지컬 아시아의 인기가 진짜 실제로 인기가 많나요? 이제 제 생각에는 몽골 사람 중에 안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몽골 사람들이 자기 그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 강하거든요. 징기스칸의 후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몽골 팀이 결승전까지 가는 거 보면서 약간 국뽕을 약간 느끼고 자부심이 약간 고취되고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 보면은 자기 나라 선수 화이팅하고 태그해서 계속 올리더라고요. 아, 그럼 그 선수들도 지금 현지에서는 엄청난 스타들이겠네요, 지금. 엄청 인기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시면서 현지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몽골에서. 보셨죠? 아니요. 안 보셨어요? 일이 바빠서. 바쁘셔서 못 보셨다. 아, 네, 못 봤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맞기가 하셨다. 그 몽골에서 선생님을 박샤라고 하거든요. 박샤. 그래서 박샤 이거 봤어요? 이래서 계속 이제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아, 안 봤다고. 그럼 박씨니까 박박샤 이래요? 그냥 박샤라고. 아니야, 박샤라고 하나요? 아, 그렇군요. 몽골은 좀 우리한테 생소한 나라잖아요. 징기스칸은 알지만 저기 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건 알지만 너무 생소하거든요. 어떠세요, 사는 거는? 살기에 괜찮나요?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오히려 울란바토르가 관광 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은 점은 이제 교통체증하고 공기 오염 그런 부분이 조금 중국 때문인가요? 중국 때문은 아니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울란바토르가 분지거든요. 근데 겨울이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석탄을 뗄 수밖에 없는데 외곽에서 석탄을 떼면은 그 석탄 공기가 다 울란바토르로 모여와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쪽으로 응집이 되는 거네요, 그 공기가, 매연이. 울란바토르 밖에서 울란바토르를 바라보면은 거무접접한 공기들이 보입니다. 밖에서. 네, 실제로 보입니다. 근데 그 되게 사막 쪽으로 이렇게 멀리 나가면 또 공기가 좋겠네요, 그러면. 아, 네네. 이제 사막이나 이제 조금 벗어난 이제 시골 지역 가면은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몽골 여행을 요즘 좀 가시더라고요, 제 지인들도. 좀 추천을 하시나요? 관광지나 뭐 이런 측면에서? 네, 무조건 한 번쯤은 놀러 오시는 게 인생 한 번쯤. 네,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가 좀 괜찮아요, 가면은? 여기는 막 건물들이 막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산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안 트여 있는데 거기는 약간 과장이 조금 섞일 수 있는데 그냥 시야 딱 보면은 한 100km가 뚫려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 탁 트인 시원한 개방감. 예, 탁 트여서 이제 초원이 계속 펼쳐지는 거죠. 끝이 안 보이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 시력 좋다고. 네. 안경 쓴 사람들 많나요? 네, 많습니다. 뭐 시력이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쪽은 이제 조금 그 서쪽 티베트 쪽에 몽골 그분들이 이제 눈이 되게 좋고 네. 이제 울란바토르 사는 사람들은 그 또 스마트폰 많이 보기 때문에 똑같이 도시 사람들이구나. 네, 안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나요? 몽골 가면 여긴 꼭 가봐야 된다. 제가 가본 곳 중에 고비는 살면서 한 번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남고비.
고비 사막인 거죠? 남고비를 가면은 이제 거기는 불빛도 없고 고지대잖아요. 네. 그래서 초원 언덕 같은데 좀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밤에 12시 정도부터 되면은 별이 계속 떨어져요. 와. 5초, 10초에 한 번씩 계속 별똥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똥별 떨어지면은 그 뉴스 나와가지고 다들 대기 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긴 대기 탈 필요 없이 그냥 가서 그냥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냥 계속 떨어져요. 와 진짜요? 와 한번 꼭 가봐야겠다. 여름에 가는 걸 추천한다고 하셨죠 아까 저한테? 맞습니다. 맞습니다. 겨울에 가면 너무 춥다 지금. 네, 겨울에는 좀 춥고 여름에 이제 가시면은 좀 시원하고 또 그래요. 약간 우리 가을 초가을 정도 느낌으로. 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름에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몽골이 땅은 큰데 인구수는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울란바토르에 좀 많이 모여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몽골에서 재즈를 하는 사람이 있기야 있겠지만 저희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나 재즈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혹시 있나요? 예, 많습니다. 많아요? 저희는 한국은 실용음악과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거기는 이제 몽골 예술종합학교에서 재즈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아 거긴 그게 있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통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몽골 이제 재즈 뮤지션들은 많진 않고 제 생각엔 활동하는 사람들 한 30명,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주자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일반 대중들이 뭐 재즈를 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건 어떤가요? 뭐 관심도가 있나요? 몽골 문화 자체가 잘 노는 문화예요. 출근할 때 이렇게 후줄근하게 이제 일을 하고 다니더라도 연말 파티 같은 거 하면은 드레스 입고 나타나거든요. 그 정도로 좀 노는 걸 좋아하는 문화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일 끝나고 재즈 클럽 가거나 어디 행사 가서 이제 음악을 꼭 이렇게 부르는 편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 학생들이 뭐 그쪽에 뭐 재즈 전공한 학생들도 있고 지금 음악 교육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음악에 대한 열정, 뭐 더 나아가서 재즈에 대한 관심도나 열정 같은 걸 좀 느끼시나요, 학생들한테서? 네, 정말 느끼고, 같이 활동하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하고 하면은 정말 연습 열심히 하고, 뭐 그냥 저희가 연주하는 재즈 스탠다드 곡 같은 경우도 다 외워서 하려고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이거 좀 신기한 건데, 저희는 이제 국가에서 시립교향악단 이런 걸 운영하잖아요. 전통악단. 근데 거기는 이제 국립 재즈 빅밴드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나 진짜 처음 들어봐요. 네, 그게 진짜 좀 신기한 점인데, 그 필하모닉이 있는데 거기에 전통악단, 오케스트라, 바얀몽골 재즈 빅밴드가 있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 몽골 예술종합학교에 이제 재즈 디파트먼트를 졸업하면은 이제 거기서 연계돼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약간 취업하듯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네, 시립교향악단처럼? 그렇기도 하죠. 페이가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빅밴드가 있다는 건 진짜 부럽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사비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몽골에 배울 점이 확실히 있네요, 재즈 쪽에서. 근데 이게 연주자들이, 특히나 재즈 연주자들이 생업으로 연주자로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는 있는데, 이게 연주자가 한 30명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도시다 보니까 이제 행사도 많고 재즈 클럽도 한 2군데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연주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클럽이 2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가 팻캣인데, 거기가 이제 가장 오래됐고 유명한 재즈 클럽이죠. 여름 되면은 이제 보통 관광객들로 꽉 찹니다. 한국인들 정말 많아요. 입소문이 잘 났는지. 한국인 관광객들이 울란바토르 관광하고서 거기로 가는 거. 네, 제 생각엔 첫날 이제 울란바토르 도착하면은 밤에 할 거 없으니까 거기로 이제 보러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밤에 이제 코스로 현지 재즈 클럽 가는 걸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울란바토르도 가면 팻캣을 이제 많이 가시는구나. 또 다른 클럽은 또 뭐가 있나요? 최근에 생겼는데 버드라는 재즈 카페가 생겼어요. 버드 재즈 카페. 네, 카페에서 이제 뭐 술도 팔고 하지만 음. 2군데 다 같은 사장님이에요. 장사 잘 됐나 보네. 트럼페터가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연주자시고? 예, 사장님인데 이제 저랑 이제 나이가 똑같은데 팻캣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하나 더 여셨구나. 하나 세웠는지.
펫캣이 장사가 잘 되는구나. 몽골 가면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천하고 싶은 재즈 현지 몽골 재즈 연주자가 있나요?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은지라는 보컬리스트가 있어요. 지금은 미넨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몽골이랑 이제 왕래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이 좀 되게 유명한 보컬리스트로 알고 있고 조금 들으시면 재밌으실 만한 게 아까 말씀드린 국립 바얀 몽골 빅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앨범을 막 내는데 그 몽골 전통 음악을 재즈로 편곡을 해서 앨범을 만들어요. 그 앨범 들으시면 좀 재밌으실 거예요. 전통적인 뭐 스탠다드 곡을 계속 연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곡을 편곡해서 또 빅밴드로 연주한다면 또 그 정도의 음악적 소양이 되는 거잖아요. 되게 놀랍네요. 수준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더 재밌는 점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젊은 연주자들이 유학을 갔다가 이제 딱 들어오는 첫 시기거든요.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90년대 후반 약간 그 정도 느낌이네. 2000년대 초반.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가요. 몽골 예술종합학교랑 미넨 음대랑 연결이 돼 있어서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하고 유학을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제 또래들이 이제 들어와서 활동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 10년은 엄청 또 성장세가 엄청 가파르겠네요. 지금 유학파들이 막 넘어올 시기라면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학생들이 또 가서 새로운 걸 느끼고 오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니까 성장세가 가파르고 또 건강한 씬이 만들어지겠네요. 재즈 클럽들도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얘기 안 하고 깜빡할 뻔했네요.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몽골 캐시미어 니트를 입고 오셨어요. 네네. 또 몽골이 캐시미어가 유명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또 혹시 몰라서 입고 왔는데 네, 이게 참 얇아 보여도 보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잠깐. 그게 되게 얇은 것 같은데 이게 보온성이 좋나요? 지금 긴장해서 그런지 땀나는 것 같은데 보온성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 몽골 계시다가 서울 오셨더니 약간 가을 같으시다고 약간 그러시기도 하셨거든요. 그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요? 앨범을 2021년에 내셨었죠? 이퀄리티. 이퀄리티, 네, 2021년에 발매된 앨범이고요.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나도 존경하는 훌륭한 연주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또 앨범을 발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드밥, 포스트밥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고 좀 곡을 만들었었습니다. 한창 그 차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했었을 때예요. 블랙 아메리카 흑인 블랙 라이브스 분들이 매터. 그거 맞아요. 되게 좀 저항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항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앨범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약간 뉴욕의 음악을 생각할 수 있고 컨텐츠적으로는 그 당시에 차별에 대한 컨텐츠를 이제 좀 음악으로 표현하신. 네, 차별에 대한 것, 사랑이 필요하다. 결국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럼 혹시 뭐 차기 뭐 앨범이나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제가 1집은 이제 5명이서 퀸텟으로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앨범은 이제 1명 더 해서 섹스텟 앨범으로 내볼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와, 그때는 그러니까 피아노, 베이스, 드럼, 색소폰 둘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뭐 트럼펫이 들어가나요? 뭐가 들어가나요? 트럼펫을 1명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 와서 녹음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몽골에 있을 때 몽골 뮤지션들이랑 협업해서 낼지 아니면 한국 들어와서 낼지 좀. 그것도 사실 의미가 되게 클 것 같아요. 몽골에 계시니까 또 같이 함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몽골에서 특별히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뭐 동료? 뭐 이런 분이 있나요? 진짜 몽골 친구들 다 너무 착하고 도와줘서 몽골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바이슬라. 끝인가요? 이게 뭐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 끝이에요? 예, 제가 몽골어를 못합니다. 그렇구나. 아직 배워가는 단계시고. 네, 친구들은 저한테 안 좋은 말밖에 안 알려줘. 보통 욕부터 배우니까 그게 진짜 친구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한국에서 또 몽골에서 이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다는 거를 듣고 제가 이제 몽골에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을 얻고 마음속으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역할이 되어서 몽골의 재즈 뮤지션들과 한국의 재즈를 이렇게 잇는 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몽골로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가서 팻캣과 버드 클럽도 많이 가보시고 오시면은 이제 제가 거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연주하고 계실 수도 있고 네, 친구들이랑 이제 네, 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 좀 계시다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신 동안에 또 피지컬 아시아도 보시고 그 스피노프가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웰컴 투 몽골리아 이제 몽골 가서 찍는다고 넷플릭스에서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 뒤늦게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 몰랐던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흥미로웠을 것 같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또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